이른 아침에 고요함이 스며있는 푸른 바다에 일상을 깨우는 생동감이 느껴지면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야, 바다 냄새. 땅 끝이로구나. 바다의 품에서 살아간다는 오늘의 주인공, 바로 만나볼까요? 땅끝 해양 자연사 박물관. 제1전시실. 전시실에 들어서자 마치 바닷속을 거니는 듯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우리 기승 씨를 반겨주는데요. 정말 생동감 넘치게 생겼죠? 이야, 이게 다 고리뼈인가 보네. 오, 아리톱. 예. 이거 뭐야 이거? 우와, 뭐야 다? 입구부터 시선을 압도하는 엄청난 크기의 고래뼈 등장에 궁금한 것도 많아지는데요.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혹시 임양수 관장님 되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넋놓고 보고 있었어요. 예, 와, 잘하셨어요. 박물관 안에 이 전시실 막 들어오자마자부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해양계통에서는 제일 큰 박물관입니다. 네. 5만 약 5천여 점이 전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계열별로 예를 들어 어류부터 시작해서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대형 고래뼈까지 일률적으로 계열별로 전시가 되어 있는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2002년 개관 이래 올해로 19년째 운영 중인 해양자연사박물관은 지난 5월 새로운 터인 송지면에서 다시금 문을 열었는데요. 임양수 관장이 40여 년간 직접 수집한 것만 1,500여 종, 무려 5만 5천여 점에 달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바다 생태계를 고스란히 옮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 지금 있는 게 실제가 아니죠? 네, 실제 모형이. 전부 실제입니다. 우와, 대박입니다. 사실은 세계적인 뼈입니다. 공룡뼈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니, 진짜요. 말씀 잘하셨어요. 공룡, 지구상에서 제일 큰 공룡이요. 약 무게로는 33톤이 나갔어요. 예. 근데 저희 이 대양고래는 200톤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거대 공룡의 6배 무게를 갖고 있는 게 대왕고래입니다. 또한 바다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종류가 바로 이런 대왕고래 종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면 알수록 놀라운 바다 이야기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는데요. 이곳에선 금방이라도 헤엄칠 것처럼 생생한 모습은 물론 아주 특별한 해양 생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금 보시면은 밍크 고래의 새끼입니다. 태아. 지금 탯줄이 그대로 보이죠? 저게 바로 우리 인간과 똑같은 포유동물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액침을 해가지고 약물 속에 지금 들어있는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이야, 네. 진짜로 꼭 진짜 아이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와, 그리고 신기하네. 그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유일합니다만은 고래 내부를 이렇게 실제 박제해서 해놓은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우리가 해놓은 박제 그대로를 또 고래 실제 내부를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놓은 유일한 또 전시물입니다. 이것도 모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와. 전부 진품들이에요. 실물로 만든 전시품 덕에 볼거리가 풍성해지는데요. 자연 생태계의 다채로움을 알리기 위해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손수 박제에 나서고 있다는 임양수 관장. 그러나 보람과 달리 그 과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박제라는 게 또 털이 있는 것은 쉬운데 비늘이 있는 것은 여간 흠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아, 우리나라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 그 썩지 않는 이런 그 방부제부터 찾기 위해서 그 생물학을 전공하신 분들한테 다 자문을 얻었었죠. 그분들이 이야기한 것은 아주 옛날 방식이었고 소음으로 하더라고요. 네. 근데 소음은 사실은 부드러우면서도 예를 들어 송곳 같은 거 찌르면 두께가 생기면 들어가질 않습니다. 전시가 힘들고 형태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유럽에서 이렇게 봐보면은 유럽은 우레탄 종류를 이렇게 깎아서 거푸집을 만들었더라고요. 계속 그 실패를 하면서 연습을 했던 것이
이제 지금에 와서는 뭐 베테랑이 됐죠. 그쪽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은 또 그 가격이 비싸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전부 다 하게 되고 원스톱으로 제가 하기 때문에 이런 자연사 박물관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싶습니다. 해양 자연사 박물관이 개인이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땅 끝에 이런 박물관을 어떻게 해서 만드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원양어선 선장을 했는데요. 선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책에서 배웠던 거 그런 것하고 틀린 게 있어요. 어허. 우리가 책에서 배울 때는 고래가 잠수할 때 11에서 13분간을 잠수한다고 책에서 나와 있었어요. 예. 근데 내가 실제 나가서 이렇게 쌍안경으로 관찰하면서 딱 주변에서 보니까 2시간을 넘게 잠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틀린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됐구나. 거기다가 또 우리가 배웠던 것 외에 너무 많은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번식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봤던 것은 진짜 변두리 일부만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연사를 만들면 쓰겠다. 예. 그때 이제 생각이 어떤 전환이 생긴 거죠. 임양수 관장은 지난 1979년부터 20여 년간 원양어선을 타며 세계의 바다를 누볐었는데요. 바다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눈으로 마주한 것이 달랐다고 합니다. 이에 해양 생태계의 경이로움을 알리고자 채집과 수집을 시작했는데요. 이런 그의 노고는 오늘날 아이들에게 관찰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생생한 교육의 현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편 전화 한 통과 함께 서둘러 박물관으로 들어오는 차 한 대. 분주함 속에 사뭇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대체 어떤 일인지 살짝 한번 살펴볼까요? 아니 관장님 이건 좀 뭡니까? 개복치인데요. 네. 이게 지금 보길도에서 잡혀가지고 저희들에게 이제 다시 기증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표본 박제해서 앞으로 박물관에 전시할 거예요. 남도의 바다가 내어준 개복치 덕에 특별한 전시품이 하나 더 늘었는데요. 이렇듯 해양자연사박물관은 임양수 관장의 수고와 더불어 주위에 고마운 배려가 모여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속살을 보여주는 이곳을 오롯이 개인의 힘으로 만들기까지 그리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지금껏 우직하게 걸어온 그간의 여정을 조금 더 들어볼까요? 관장님 여기 5만 점이 있다고 그랬죠? 네. 와. 근데 5만 점 모으는데도 굉장히 뭐 고생했겠지만 아직도 좀 계속 수집을 그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왜냐하면은 어느 종이 없어지고 새로운 종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를 들어 명태 같은 것도 그 흔했던 명태가 굉장히 귀해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없잖아요. 예. 우리 것은 그와 마찬가지로 없어진 종이 있고 또 새로운 종이 그 자리를 메꿀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기 수집을 하고 관리를 해야만이 항상 자연사는 유지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수집을 할 겁니다. 그럼 이 수집 같은 경우는 막 경매를 통하는 방법하고 또 뭐 지인들이 이렇게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인들이 가져다 준 것은 아주 뭐 극소수입니다만은 있고 예. 또한 이제 각 곳에서 우리나라 예를 들어 포항이나 부산이나 오늘 같으면은 보길도 네. 보길도에서 이렇게 특이한 거에 잡혔다고 연락이 옵니다 저희들한테. 그쪽 분들이 이제 그렇게 왔을 때 경매 들어가기 전이라든가 경매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요. 그럼 저희들이 이제 차를 가지고 와서 이쪽에서 이제 표본 박제를 하는 것이죠. 네. 전국 각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수집을 하시는군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네. 또 세계 것도 하고요. 근데 연락이 오면 단련을 가잖아요. 네. 근데 금액이 또 비쌀 수도 있잖아요. 아우 생각보다 이게 너무 좀 비싸게 달라면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개 한 마리에 2,500만 원을 주라더라고요. 바다개. 그래서 한 1,000만 원만 해도 사겠는데 2,500 주라 해가지고 현금도 그때 당시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놓쳐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후회스럽고 안타깝습니다.
딱 전시를 하고 싶은 그런 물건이 있는데 그런 놓칠 경우에는 가슴도 많이 상하고 예, 현실적으로 또 이 돈 문제도 많이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 또 어떤 것도 있나요? 있기야 있죠.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선진국으로 지휘한 국가들 자연사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선진국에서 그걸 간접적으로 직간접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제 물건들은 절대 거래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은 가재 종류 있잖아요. 랍스타. 네. 그 냉동으로도 수입이 되고 살게도 수입이 되고 가공으로는 다 수입이 돼요. 근데 박제로는 안 됩니다. 네. 똑같은 제품인데도 그 정도로 이제 그 심하게 그런 것을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연사를 보려면은 저 나라로 오라 이거지요. 아하. 근데 우리가 돈 들여서 갈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즐기게끔 또 애들이 그놈 보고 공부를 하고 느끼고 배우고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 것은 좀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준비도 안 돼놓고 덩달아 같이 맡고 있는 거 또한 박물관이 운영하는데 학술적인 자료에 대해서까지 많이 관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서운한 점도 있죠. 국가가 못하니까 이걸 아직 그 깊이에 대해서 모르고 있구나. 네. 다른 나라에 전부 다 우선권을 뺏기고 이렇게 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덩달아서 같이 그 협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죠. 학술적인 것은 좀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해양 생물을 수집하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그를 이끈 원동력은 오랜 꿈을 향한 열정이었는데요. 예전 난관을 뒤로하고 한 발 더 나아가 해양사의 가치를 알리며 인문학을 통한 문화의 징검다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해남까지 와서 남도의 절경을 놓치고 갈 수는 없겠죠. 땅끝의 명물, 전망대로 향하는 모노레일 탑승에 나서보는데요. 높이 오를수록 다도해의 경치도 풍성해지는 것 같죠? 눈앞에 펼쳐지는 옥색 바다의 매력에 두 사람이 마음을 빼앗긴 사이 어느새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뭐 해남, 완도, 진도. 그 날이 좋은 날은 제주도. 제주도까지 보인다고 하는데 오늘은 보기에는 쉬운 날이 아닌 것 같고. 네. 너른 다도해와 함께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해남 땅끝. 남도의 너그러움을 간직한 이곳에서 임양수 관장은 과연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지 이야기 나눠볼까요? 개인이 박물관을 운영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많은 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 오셨는데 참 뭐 제도적으로 좀 이런 뒷받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또 생각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 제도적인 그 바람은 실질적으로 박물관이라는 것이 그 평생 교육기관이거든요. 교육기관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인력에서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 예. 네, 그런 것이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시 공간. 네. 충분히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무래도 더 있어서 많은 사람한테 흡족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네. 우리 땅끝에 있는 해양 자연사 박물관이 사람들에게 어떤 공간으로 좀 기억되길 바라십니까? 저는 그 인간이라든가 인류가 모두 어떤 생명체가 바다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그 진화론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새롭게 느끼고 우리 모체가 되는 바다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해서 네. 후손들이 충분히 바다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에 초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대들에게 뭐 바다에서 뭐든 볼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저렇게 한 곳에 모아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좀 하고 싶은 일, 계획 같은 것도 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바다를 저버리지 말고 바다가 우리 모체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또 땅끝에서 어떤 그 랜드마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좋은 말씀입니다. 땅끝 좀 전망대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 인터뷰를 하는데 땅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관장님도 지금 또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죠. 늘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바다라는 대자연의 선물을 지키며 해양사의 소중함을 전파하는 임양수 관장. 그의 값진 땀방울이 머자나 해남의 랜드마크로 기억되길 고대하며 희망찬 내일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여기 한반도의 끝에서 바다의 가치를 알리는 사람 임양수가 있수다.